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78년에 검찰 역사상 이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에 있어서 일부 무죄가 나온 이 사건의 항소 포기라는 것은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항소를 하기로 결정이 됐다가 이게 마감 7분 전에 뒤집혔습니다. 그 관련해서 검찰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은 자기는 법무부와 대검과 의견 합의를 본 바가 없다 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대통령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고 사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또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안건이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건을 우리가 논의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상정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저희들로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데는 이 외압이 작용했는데 보면은 대통령실 거기에 보면 또 오늘 또 법무부의 정책보좌관이라는 자가 나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개입한 바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조상호 정책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이재명 당시 이재명 도지사 당시에 변호사를 했던 변호인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엄연히 이분은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히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7,800억이나 되는 이 추징을 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그래요? 네,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검찰이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됐습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해라? 하지 마라. 했으면 개입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이 말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12월 3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내란이 일어난 게 1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것,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하면은 왜 윤석열 즉시 항고 그리고 김건희의 그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 저는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행도 멍청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비겁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합의하고 나서는 이제 발을 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내란 세력, 이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의 모습을 보이고 내란 청산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들께서 지금 자, 의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네, 곽규택 위원님 3분 발언입니다. 예, 제대로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고 제대로 된 법사위원장이라면 오늘 이렇게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지금 저 자리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권한대행, 법무부 차관, 대검 반부패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가 제 역할도 못하고 법사위원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지금 78년 된 검찰 역사 이래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 사건에 있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 하는 것이 지금 다 확인된 상황인데 이렇게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사진행 발언 몇 명 지금 하는 것 듣자고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7,800억 이제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 수중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정진상 똑같은 구조로 공판 진행 중인 뇌물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진행되겠죠. 그리고 재판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특경법 배임 적용할 수 없겠죠. 그런 것 다 고려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총대 메고 그렇게 지금 진행된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장동 사건이 조작된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시려면 법사위 정상적으로 열어야죠. 한쪽에선 조작된 기소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나와가지고 잘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말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열어야 할 법사위는 안건 정하지도 않고 열어가지고 저 자리를 텅 비워두고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작 국회 역할이 필요할 때 직무유기한 게 바로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입니다. 반성하십시오. 네, 위원장에 대해서 제정신이냐 이런 말을 상습적으로 하시는데요. 네, 나가도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나경원 의원 등이
국회법 제52조 3호에 따라서 개회 요구를 해서 위원장은 어제 간사를 통해서 안건 또 의사 일정 방식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정중하게 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한 쪽은 바로 국민의힘 쪽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 전체 워크숍이 있었고 또 그 워크숍이 오늘 오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어드리겠다라고 하였고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한 것을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달라. 더군다나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증인에 포함시켜서 증인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증인 소환 절차 이런 것 등등이 국회의 증감법에 따른 증인 소환 시간을 두지 않고 증인을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억지를 부리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회의의 안건과 회의의 진행 방식 등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안건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네. 자,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할 때마다 제정신이냐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든가 위원장 발언을 방해하고 개입하고 끼어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일정 발언도 기회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눈꽃만큼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슨 회의를 바라시는 겁니까?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